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맛있는 점심 식사처럼 든든한 수익도 가져다줄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시장의 고민을 타파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같은 원펀치 공략주도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쉽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하루 이 50분이라는 시간으로 전체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단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시장 상황의 일정과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혼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차트에 대한 교육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저희가 드리는 무료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 확대된 변동폭 속에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담아내면서 지수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호관세와 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1%는 되지 않는 이 하락폭 속에서 점차 오후가 다가올수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2,5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80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가량 많은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매수 포지션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점차 매도 물량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보시면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어제 오전장보다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10위까지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이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이 최근 매입한 500억대의 자사주를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완성차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도 보겠습니다. 이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 오늘도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좋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등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도 보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 쪽이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소프트캠프가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골프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쪽도 같은 이유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김환기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펀치 주식의 왕기입니다. 일단 어제장이 좀 반등하는 듯해서 좀 살짝 기분이 좋아질 뻔했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밥맛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신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뭘 먹어도 돌을 씹어도 맛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시장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은 뭘 먹어도 그 맛있다라는 음식들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또 원펀치 한 방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종목을 대응하고 시장을 대응해 드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우측 하단 이쪽이네요.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증시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어제장에 보면 환율은 조금 안정적이었어요. 네. 460원대 후반에서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초반대로 좀 내려오고 있고 슬슬 이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금요일 날에 네.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이제 해소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가 어쨌든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세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고 내일 당장 또 관세가 탁 터진다? 요거죠. 요 관세가 탁 터진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이미 시장이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상호 관세 모든 국가에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 반도체, 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무조건 미국 와서 좀 생산 좀 해라. 현지 공장에 있는 좀 기업들을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만들어 놓은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셀트리온 많이 빠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약을 많이 찍어서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트럼프가 뭐라고 해요? 제약 너희 그 만드는 거 바이오 시밀러 미국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바이오 허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왕성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다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다시 또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돼서 뭐 자사주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제는 좀 관대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뭐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 보면은 20% 전반적으로 네. 부과한다 이렇게 좀 압박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일이 진짜 관세에서 해방의 날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방의 날은 미국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는 해방이 아니라 우리는 네. 감금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국가에게 뭐 똑같은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느냐 또는 차등적인 그런 관세를 적용하느냐, 요게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에 러브콜한 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관세에 굉장히 예민한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적인 관세를 먹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불평 불만을 좀 많이 보이는 트럼프이기는 하나, 어쨌든 한국과는 교류를 계속 해야 되고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차등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미 결론 나왔잖아요. 관세 때릴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미리 선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제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국을 옥죄기 위한 약간 무언의 전략이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렇고 일단 미국 관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두 자, 번째 그다음에 이슈 공매도 보겠습니다. 일단 2주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관세 얘기 계속하고 있고 공매도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네. 뭐 공매도는 재개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부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또 얼마만큼 증가하고,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외국인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만큼 외국인들이 뭐예요? 해지성 투자를 하기 위한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얼마나 오래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공매도가 중단되었을 때 주가가 네. 최근에 뭐 2023년, 2024년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못해도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증시 분위기가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고평가된 애들이 내려오고 저평가된 애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는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나 이런 급등했었던 종목들, 실적 없이 맥없이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이런 애들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볼 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가 얼마나 늘었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런 위협도가 높아질 공매도 과열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 공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좀 실적 위주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제 작년에 보면 2024년도 보면은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진짜 맥이 부진했죠.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도부터는 이제 실적 보는 게 가장 우선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좀 우수한 전략이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출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새벽이 정말 해방의 날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현지에서 공장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슈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잘 알아놓는다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앞선 공매도 재개 이슈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 대차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시장도 어제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치적 이슈나 관세와 같은 시장의 모호함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또 수급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 팍스통신망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앞선 이슈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BL 바이오 일단 우리가 수익을 한번 거둬온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뭐 개별적인 이슈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뭐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떠한 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뭔가 모멘텀 또는 재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체크할 때 개별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네들 파이프라인이 너무 좋아서 개별적으로 소식들 계속 나올 거다라고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땡큐 하면서 담아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월요일 저녁에도 일정 이 임상 결과가 있었고 또 오늘 네. 오전에도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 담도암 신약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공매도 금지 7개 종목에 ABL 바이오가 포함이 그렇죠. 되는데요. 이거 좀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공매도 과열됐다라고 해서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잖아요. 공매도가 중단이 됩니다. 금지가 되는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어쨌든 금지된 이유를 또 봐야 돼요. 금지가 풀려요. 공매도 금지가 풀린 다음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디서 계속적으로 세워주시죠?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네. 말씀드리죠. ABL 바이오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공매도에 대한 대차 잔고가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늘어난 게 왜? 어째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피할 땐 피하고 비중을 늘릴 땐 좀 신중하게 늘려야 된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일단은 우리 미국 암학회 또는 종양학회 쪽으로도 충분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사냥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정이 강할까요? 아니면 이 공매도의 여파가 좀 더 강할까요? 솔직히 공매도는 일정에 좀 약간 좀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정이 네. 그냥 뭐 웬만한 일정도 아니고 미국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3대 그 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미국 암학회 네,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일정 때문에라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암학회 관련돼서 종목을 공략했던 종목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가 일단은 이렇게 급등한 이력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산 일단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풍산이에요. 풍산은 제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나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리값. 구리 가격이 지금 네. 어떤지 혹시 보셨나요?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있죠,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구리 네. 선물 가격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차츰차츰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풍산이 이제 구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 관세 관련해서도 피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렸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미국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미국 관세 관련해서 최대로 피해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또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 피해가 없다라는 거 하면은 또 엔터주들 뭐 우리가 특히나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도 제조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관세나 뭐 세계 글로벌 시장 관세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받겠지라고 했는데 미국 관세는 미국에 이제 따로 있는 자회사 법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면서 구리 가격은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겠죠. 그렇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겠죠. 예, 그런 차트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L. 자, 자동차 부품주에서 SL이 대장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 대장은 제가 봤을 때 현대공업인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현대공업이 대장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 그 종목을 못 봤어요. 제 시야에 안 보였습니다. 네, 그날 왠지 모르게 SL만 눈에 띄었어요. 이 차트 보시면 SL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SL만 보였어요. 자, 그래서 좀 아쉽지만 SL을 제가 공략을 했고 현대공업을 놓쳤는데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두 하겠습니다. 달이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벌써 22%나 올랐네요. 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네. 땡큐 하면서 담아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가격은 어때요? 현재 지금 SL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살짝의 조정만 받고 가격 조정 살짝 나오면 느낌 받으면 그대로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 거죠. 이제 자동차 관세 이제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아무래도 2월 5일 2월 5일이요? 네, 2월 5일이래. 4월 죄송합니다. 4월 5일. 4월 5일. 4월 네. 5일 날 보면 제가 이거 2월 달에 공략해 가지고 4월 5일 날 보면은 아마 자동차 관세 관련된 이런 이슈도 나올 네. 거라서 그쪽으로도 이제 좀 추가적인 수혜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특히나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다가 생산 거점 만들고 이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현지에 하겠습니다. 공장 두고 있나요, 미국에도? 네, 그렇죠. 얘는 네. GM에다가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왔었고요. 자, 일단 SL은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이런 부품 관세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ICTK 오늘 좀 네. 화제인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ICTK. 이 아이온 Q가 양자 네. 컴퓨터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온큐도 뭐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 이슈로 인해서. 자, 그런데 ICTK는 우리나라에서 양자 보안 칩 관련해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그걸 이제 대량적으로 양산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이슈 한번 팍 터지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ICTK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언제 나오죠? 일단은 뭐 아이온큐에서 뭐 지금 현재 상용화를 노리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런 구체화, 네. 사업 구체화가 좀 돼야 되고 본격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본격화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소식 나오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소식 어디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돼요. ICTK 같은 경우는 이 그 아이온큐가 뭐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 하겠다라고 했으면 ICTK는 그만큼 양산을 어떻게 속도를 맞추겠다.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ICTK 같은 경우는 바닥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추가적인 충분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더 기다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공략 모멘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자, 오리엔탈 전공. 자, 여기 이미지 보시면 엔트와 엔탈 이렇게 딱 적어드렸어요. 벌써 3주째, 4주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지껏 또 계속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치 테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얘 아직 안 갔는데 하고 담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전 이재명 당대표가 어렸을 때 근무했다라고 한 이력이 있어서 그게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 종목에서 크레인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적과 수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뭐 약간의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박스권대에서 움직여서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 조정 중이에요. 조선 기자재 쪽은. 특히나 공매도에 약간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실적 좋은데 왜 공매도가 들어가냐? 일단 공매도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오늘 좀 조선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소폭. 따라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단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이런 애들도 같이 가는 거 보니까 그 흐름 같이 이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탈 전공이나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얘네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이슈와 함께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까지 복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아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만 드렸는데요. 앞선 종목들 차트 보시면서 그래서 언제 담아서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지? 이런 투자 비중 같은 고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 얼마나 세세하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리려 합니다. 이 다음 1분 뒤에 저희 본격적으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 팍스통신망 통해서 차트 분석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과 일정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선 1분 통해서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막 들어오셨거나 혹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남은 방송 시간 25분 동안에도 팍스통신망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이슈와 함께 종목들까지 복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먹거리들은 많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 들려오면 저 종목 담고 싶고 또 저 종목도 담고 싶은데 이 모든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담는다면 그거는 공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저희는 이 계좌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불려줄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같은 공략주들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원펀치 주식에서 두 가지 섹터를 좀 나눴습니다. 보시면 한알령 해제와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알령 해제는 제가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이 4월 달과 5월 달에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지난주에도 네.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강한 좀 돌파구를 좀 찾는다고 하면 한알령 해제라고 한 다시 한번. 줄기의 빛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 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과는 아예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체감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니 아까도 공매도 얘기하던데 왜 자꾸 제약바이오 얘기를 꺼내는 거야? 라고 하시면 저는 그거보다 또 더 강력한 그쵸. 무언가가 있겠죠? 특히나 저는 또 일정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 그 일정이 나에게 좀 약간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는 급등해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받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좀 포트에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재료도 이슈도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알령 해제. 자, 여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어요. 솔직히 좀 이례적이죠? 네, 국회의장이 굳이 네. 중국의 국가주석을 만난다? 근데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와 뭔가 교류하고 싶은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화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빨리 좀 뭔가 그 경제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중국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얻어내고 싶어 해요, 지금 한국과. 자, 그러려면 우리도 이때까지 받았던 상처가 아물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간의 계속적인 중국의 이런 구애를 계속 받고 있다.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처가 금방 치유될 것 같다. 근데 이 네. 장면 저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혹시 오늘도 화장품 가져오신 건가요? 오늘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일단 화장품은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고 우리가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처음 방송할 때도 네. 제가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또 공략을 네, 했죠. 오늘 코스맥스랑 그렇죠. 클리오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이렇게 간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세로 한다. 이건 시장 탓이에요. 우리가 종목을 또 이상한 거를 좀 준 것도 아니에요. 다 네. 분명히 다 분석해서 다 드렸고. 근데 시장이 빠지는데 뭐 어떡해? 우리라고 뭐 어쩔게요. 그죠? 좀 네. 기다려 봐야겠죠. 그렇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재료 좋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네. 자, 일단 화장품은 아니에요. 오늘은.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한알령에 대한 그 기대감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외교부 장관들끼리도 자주 소통을 하고 이랬다고 하면 이게 네. 별로 뭐 이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오랜만이에요. 아주 오랜만이고 되게 이례적인 장면도 나오고 다음 화면 보시면 네, 그래서 화장품 아니고 어떤 건지 빨리 설명을 화장품 해주세요. 아니고요. 화장품 아니고 일단은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아이유. 예. 잘 요거라고 하면 보이지 좀 않지만. 이상하죠. 지금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게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아마 폭삭 속았수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보검 씨도 있는데 아이유 씨도 있고. 이분은 그게 아니죠. 이분은 배우시죠? 네. 이분은 배우 겸 가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수를 좀 겨냥한 종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이 것 같고. 해당 드라마로 인해서 네. 또 팬 엔터테인먼트가 네.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우리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안 보셨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계속 보니까 안 본 것 보셨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될까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폭삭 소가수다는 뭐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정말 좀 감정이 무딘 사람인데 제가 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진짜 너무 보고 싶고 이거 보면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만큼 이 폭삭 소가수다가 너무 재밌어요. 이 폭삭 소가수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주도 방언인데? 아,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저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환장하겠네. 뜻인가요? 그죠?
자, 일단은 제주도 분들 일단은 또 답답하시겠죠? 자, 아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라고 해요. 전혀 자, 예상 그만큼, 못했어요. 부모님들의 그 노고가 있는 콘텐츠인데 네. 어쨌든 이 콘텐츠는 왜 재밌는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 감동이 있고. 자, 근데 이례적으로 칭찬을 한 곳이 나와요. 어디냐면 자, 환구시보라는 곳인데 환구시보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김치와 한복 요런 거를 다 중국 거다. 한국이 자꾸 지들 거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네. 언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네. 기업이었네요. 네, 자꾸 신문사. 이게 네. 중국과의 그런 우리 댓글들 보면 댓글 부대가 싸우잖아요. 네. 중국 막 이렇게 욕하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례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황구시보가 뭐를 했다고요?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우리나라 콘텐츠를 극찬해요. 왜 극찬할까요? 거의 처음으로 극찬을 그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 네. 전략적인 내용 그렇죠. 같은데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때문에 여기 네.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야, 한국에 있다 러브콜 할 것 좀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K 콘텐츠 항상 좋았는데 그쵸. 갑자기 항상 좋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뭔지 알아요? 이거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N사에서 방영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방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봤을까요? 몰래 불법 다운로드 했겠죠. 불법으로.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봐서 극찬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중국의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이 중국을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애국 지위. 자, 이게 뭐냐면 약간 무역에 대한 이런 교류를 끈끈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세랑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했을 때는 관세를 대폭 인상을 못 시켰었어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최애국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담겨 대놓고 있는 야, 거네요. 내가 관세 100% 때려도 니들 할 말 없어?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라는 게 있고 제조업도 어디 회사로 돌리고 법인을 또 돌리고 멕시코 법인으로 돌려서 우리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시간 자체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고. 자, 일단은 이 최애국 지위가 박탈된 국가들을 보시면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뭐 쿠바. 대부분 뭐 공산당이 지배를 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 또한 사회주의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다 보니까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빨리 아시아권에서 이런 경제 교류를 빨리 물꼬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발동이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돼야 무조건이죠. 하는 입장이죠. 그쵸? 중국의 입장에서. 무조건 베이스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해제가 돼야 문화적인 교류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한령 해제를 무조건 중국은 밀고 갈 것이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아시아나항국이 중국 노선 20%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매일같이 이제 항공편이 이제 생기는 거고 원래 같아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쪽으로 항공편이 하루에 몇 개씩 있었는데 항공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항공편이.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에 한두 개, 뭐 두세 개 뭐 막 이랬다고 해요. 항공사별로. 항공사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약간 이런 그 여행 수요가 당연히 한국 쪽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무비자 입국을 좀 준비하는 상황이기도 할까요? 그렇죠. 저는 그 느낌인 거예요. 이제 무비자 입국이 3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잡는 듯한. 항공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몇 달 전부터 항공편이 있어야 그 수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여행 수요가 패키지가 엄청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 같고요. 자, 한한령이 풀리면 대박. 엔터펀드 날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 크리에이터들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그런 약간 교류가 이런 K 콘텐츠로부터 또는 K 엔터로부터 K 팝 약간 이런 걸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히든 종목 엔터사인가요? 일단 관심 종목은 엔터. 관심 종목은 엔터사고요. 네. 히든 종목은 잠시 후에 제가 또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베이징 영화제에 초청된 이혜영 배우가 또 나와요. 여기 또 최근에 또 영화제 가가지고 엄청난 포스를 또 보였던 분이시거든요. 장난 아직 아니에요. 개봉도 안 한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시사회나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개봉하기 이전에 뭐 저기 영화제 같은 데 초청돼 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뭐 기생충이나 이런 영화들도 그렇고. 자, 근데 일단 베이징 영화제에 초청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오래간만이에요. 예.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미키 17도 상영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개봉했어요. 네, 어. 그거는 이미 중국에서 개봉을 했고, 자, 일단은 미키 17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런 영화제에 초청된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개봉되는 영화, 제작된 영화가 중국으로 많이 판권이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언제냐면 APEC, 에펙. 여기 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관련된 경제 협력 이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 시진핑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방한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10월 달에 방한한다고 하면 중국 관련된 이슈 종목들은 더 가겠죠. 이것도 일정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이것도 일정으로 보셔야 돼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엔 뭐예요? 지금 이러한 이슈들 다 한알령 하나를 해제. 향해서 그쵸. 한알령 해제. 그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올려주는 더해주고 약간 그런 있습니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너무 공략하고 싶었어요. 중국인 오면은 네. 엄청난 그 세금 텍스 관련된 거 이런 게 있는데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 일단은 큐브 관심 엔터.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큐브 엔터를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죠?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기 소속돼 있나요? 그렇죠. 약간 우리 아나운서님 닮으신 그 걸그룹 멤버가 거기 여자아이들이라는 그 저희 이제 걸그룹이거든요. 막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저한테 달리겠죠. 자, 어쨌든 여자아이들이라는 이 걸그룹 중에 한 명이 우기라는 멤버가 중국 멤버죠. 네. 근데 일단은 여자아이들이 중국 시장을 크게 공략을 안 했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하다 초대를 보니까 안 해주지 않았을까요? 못했죠. 안 했죠. 그냥 무시했죠. 근데 이제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미 아이브라는 걸그룹과 뭐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은 이미 벌써 행사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 일정을 소화하기 팬사인회도 위해서. 하고. 그렇죠. 팬사인회도 하고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아이들도 지금 이쪽에서 뭐가 있었냐? 재계약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 재계약 관련된 소식도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수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큐브엔터다. 앞으로 몇 년간 활동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미 나왔던 명곡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으로 왔을 때 컴백했을 때 그 앨범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거는 그때 반영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엔터사들 보면은 JYP 엔터테인먼트 막 떨어지고 있는데 뭐 SM이나 YG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네.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음반 판매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큐브엔터만 지금 못 갔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에 그런 비해서 차트적으로 아직 오르지 그렇죠. 않았다는 네, 점 말씀. 그래서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히든 자, 종목 빨리 그렇죠. 공개해 주시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을 이렇게 쭉 그을게요. 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돌파와 저항 충분히 다 받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엔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 계속 물어보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엔터 쪽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의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님의 네. 개인 번호는 몰라. 연락하고 싶은데. 네, 근데 요거를 얘네가 나온 플랫폼이 있어요. 만든 팬들을 플랫폼. 위한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나운서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혹시 직접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는 죄송해요. 일단은 사용해보고 싶어서 일단 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결제하래요. 그래서 안 해봤어요. 일단 설치까지는 해봤어요. 네. 왜냐면 내가 써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저도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네. 공개해 주시나요? 혹시 이 종목과 관련된 아이돌이 소속된 그럼요. 그런 곳인가요? 그럼요. 저도 걸그룹 많이 좋아합니다. 걸그룹이라도 네. 어떤 걸그룹인지 이제 나이 공개해 차이가 주시죠?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예전에는 우와 이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 구구 이쁘다 이 정도로 좀 바뀌긴 했는데 저도 예전에 저기 화수은하라고 아세요? 네? 모르시죠? 소녀시대 팬클럽이 화수은하라고. 네, 아무튼 화수은하였나? 자, 아무튼 네. 저도 소녀시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자, 힌트로 어쨌든 간에 주셨습니다.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지금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지금 저항 구간인데 살짝의 돌파가 나왔던 부분. 근데 일단은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에 구독하는 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뭐 많게는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하고 중국의 이런 케이팝의 팬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주가 시장의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면서 최근에 또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기도 한데요. 앞선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환구시보의 극찬 그리고 한국 아이돌들이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열기도 하는 등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애국 지위 박탈,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타깃이 되어가면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러한 상황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저점에서 미리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관심 종목으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의 최근에 재계약을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뽑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 엔터사와 손을 잡고 있는 플랫폼사를 공략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름과 함께 선물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선물 포함해서 무료로 포트 구성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자세한 분석 내용도 포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종목 차트 교육 무료로 진행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그럼 넘어가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AACR 이게 뭐라고 했죠? 미국 암학회입니다. 그렇죠. 미국 암연구학회.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 관련돼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임상 및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해서 거기에 따르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일정은 오케이 체크됐다 이거예요. 자, 그럼 뭔 종목 사야 되냐 고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좀 해결을 좀 해드릴 거고. 일정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수준에서는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애들만 어디요? 여기 밑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다 올려드렸어요. 네, 별표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선택도 좀 그렇죠. 해주시죠. 일단 별표가 되어 있는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가 글로벌 3대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에 맞춰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1년치 농사를 이날 한 번에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4월 25일 이번 달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암연구학회 요거 있고 그다음에 5월 30일부터 그쵸?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4월 1일부터 5일까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관련된 그런 지금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암 관련된 거예요.
암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암 관련된 거를 제가 오늘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 관심 종목. 빠르게 공개해 주셨네요. 관심 네. 종목은 일단 알테오젠입니다. 자, 왜 알테오젠? 자, 너무 친숙한 기업인데요.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왜 지금 관심 종목을 갖고 왔지? 뭐 일하기 싫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요. 알테오젠은 우리가 지금 대응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알테오젠 네. 좋다고 해서 매수해 놓은 사람, 물려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매수하면서 종목 대응해 가는 사람도 있고 신규 포트를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더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약간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의 움직임보다는 알테오젠이 그 머크사와 움직여서 키트루다 SC 전형으로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를 좀 보시면서 좀 길게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45만 선 돌파 가능할까요? 가야죠. 돌파 가야죠. 돌파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목 대응은 이렇게 갖고 가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일단은 추가적인 45만 원 고점 돌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보시죠. 네, 히든 봅시다. 일단은 요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당뇨 합병증 관련된 거. 당뇨 합병증과 면역 항암제, 난치성 항암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과 신장 질환과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영제를 막 넣다 보면 신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성을 낮춰주는 유발하는 것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암연구학회 AACR 2025에서 보면은 암 관련된 표적 치료제 관련으로 임상 연구 결과 발표를 2건이나 예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또 있어요. 혈액암 관련된 부분으로 또 한 건 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약해 보면은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겠네요. 솔직히 그게 있어요. 암 연구학회나 미국 암학회나 또는 뭐 정형학회나 이런 거 일정을 대비했을 때 이 주가들이 중간에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어떠한 기대감을 받지 않고 소외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차트 보시면요. 네. 소외 충분히 받았어요. 고가 쭉 떨어졌고 네. 그만큼 많이 떨어진 박스 자리가 그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죠. 네. 여기에 대한 기대 물량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일정에 맞춰서 포트를 대응하실 때는 정말 적합적인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알테오젠과 함께 저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4월에 다가오는 미국의 암학회가 그 주인공이 되겠고요. 무려 3건의 연구 결과를 대기 중인데 이틀 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락장 속에서도 이 상한가를 달렸던 바이오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과 발표들이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히든 종목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실 만한 글로벌 제약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지난 밤에 이 반려동물 기업을 인수 합병했다는 추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차트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저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 어디서 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 같은 경우는 밑에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은요. 제가 오늘 뭐 장중에서도 영상을 좀 남겨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수립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줄 이슈와 함께 공략주들 찾아봤습니다. 이 상호관세와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금요일 심판까지 많은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는 50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는데요.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어떻게 시장 일정과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시장들 그리고 차트 분석 드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한 수익을 가져다 줄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